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세금 플러스 이자지요. 종부세 논란 그리고 대출 규제 그리고 주담대뿐만이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의 상승. 그래서 지옥이 됐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의 딜레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연끌 매수가 1주택자 지금 보시면은 비중이 84.2%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부동산과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다주택자죠. 2주택자 이상.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부세뿐만 아니고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 부분들을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지금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당위성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죠. 이 정책의 당위성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주택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오늘 뜯어보니까 1주택자 비율이 84.2%로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최저치. 그래서 지금 이 정책에 대한 당위성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청년층들의 연끌 매수 때문인가? 라는 이 부분이 다주택의 논란을 또 불씨를 씌워버렸는데 전혀 지금 근거가 없게 된 거죠. 지금 전체 대출 규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대출 규모 중에 가계대출 비중이 있습니다. 가계대출 비중은 20년 동안 지금 최저치예요. 최저치. 네, 우리가 금액상으로 보니까 가계대출 금액 자체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올라간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가계대출도 금액적에 따라서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가계대출 비중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의 총량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계대출 상승 때문에 대출 증가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 때문에 우리는 이 정책의 당위성을 가지고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알렸지만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1주택자 비중은 지금 가장 많이 올랐고 1주택자 비중은 그래서 다주택자 비율이 최저치로 떨어졌죠. 다주택자. 다주택자 비율은 최저치로 떨어졌고 그리고 가계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 중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 대출이죠. 정부 부채. 정부 부채와 무엇입니까? 국가 부채.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와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전체 대출 중에 가장 낮게 나온 가계대출만 지금 물고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통계청 자료들을 지금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부동산과의 전쟁에 대한 당위성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보시길 바라고 종부세 공제액 올렸지만 공시가 세율도 인상이 돼가지고 납세자가 10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절대치를 가지고 부동산 상승에 대한 절대치를 가지고 그 절대치를 넘어가면은 무조건 납세를 해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가 않죠. 사실은 이것은 비중입니다. 비중.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에 따라서 우리가 납세 의무를 가지는 사람들과 납세 의무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되죠.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중에 절반 정도만 납세 의무를 가지고 나머지는 납세 의무 재산세 어느 정도 조금 공시지가 1억 이하 1억 이상 이 부분도 사실 의미 없고 어느 정도 저는 내가 납세 의무를 가진다는 어떤 그런 국가에 대한 그런 표현 정도로 보고 상당히 낮춰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납세는 저는 절반 정도로 보는 게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공시가를 올리고 세율도 올리다 보니까 납세가 10만 명이 더 늘어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초부터 부동산과의 전쟁을 한다면서 그 슬로건은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라는 것을 지금 많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논리를 계속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부세 인상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정책만 계속 나왔던 겁니다. 다주택자를 징발하고 무주택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을 위한 정부가 된 거예요. 은행을 위한 정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서민들을 어떤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고심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은행에 지금 이자 파티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네. 기준금리 0.75예요. 0.75. 기준금리 0.75에 어떻게 지금 6%에 달하는 주담대 금리가 나옵니까, 이게? 네. 예대마진 금리가 지금 보면 5.25%입니다. 예대마진 금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금금리 이거는 1% 정도 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스프레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스프레드.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와 다른 시장입니다. 기준금리. 뭐 정부와 금융기관 간의 어떤 뭐 마찬가지죠. 정해진 금리가 있겠죠. 뭐 국가에서 정하는 금리. 기준금리와 지금 금융기관과 서민들과의 이 금리. 여기서 이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스프레드라고 봐야 되는데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민들 죽이게 하는 이런 행태가 아니면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오르는 금리에 대출자 지금 악소리 난다. 그래서 커지는 정부 책임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락가락 정책 부작용 때문에 서민들 이자 부담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3분기 누적 수익이 15조 5천억입니다. 이 중에 지금 서민들이 피와 땀으로 들어간 피 같은 돈이 지금 9조 원이죠. 9조 원. 네, 9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금융기관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서민들의 피와 땀이. 이자 장사. 비판이 일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때 실수요자 고통 더 커진다. 내 집 마련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왜 지금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정부한테는 세금으로 벌을 받고 있죠. 세금 파티. 그 다음에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죄가 없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은행에 이자 파티로 예,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금과 이자로 징벌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또 지금 보시면은 또 뭐 이자라는 부분, 우리가 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과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다 정가됩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다 정가되잖아요. 정가. 어디야? 네, 다 정가됩니다. 세입자들한테. 이게 박수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계속 이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잘 됐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은행 순이익 3분기 누적 보니까 15조 5천억. 말씀드렸죠. 여기서 9조 원이 누구 돈입니까? 서민들입니다. 서민들도 피와 땀이에요. 피입니다. 피. 살입니다. 살. 안 내도 될 거 이거 9조 원이 다 들어간 거예요.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네,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0.75에 어떻게 대출금리 6% 되고 이금융권은 어떻게 15% 됩니까? 이게 바로 정의야 공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가만히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은행권에서도 할 말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총량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공급해 줄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네, 수요 공급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공급이죠. DS, 디맨드 수요, 공급이죠. 공급은 계속 낮아지죠. 오른쪽으로 하죠. 수요는 계속 올라가죠. 오른쪽으로 하죠. 예, 0이고 많은 쪽으로 가니까 뭐 100이라 치면은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어땠습니까? 지금 가격이 지금 이자라고 치면은 무한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한대. 지금 전체 대출 중에는 가계대출 비중이 최하로 떨어진 상황인데 가계대출 지금 한도 지금 설정한다고 이 난리 피우고 있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들을 물가 오른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 이 두 마리 토끼죠. 네, 이 세금이다. 보유세 부담은 세금이죠. 세금 파티. 대출 규제 이게 뭡니까? 대출 규제하니까 대출 금리 당연히 오르죠. 이건 뭡니까? 이자 파티. 서민들 죽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합작품이 지금 딜레마입니다. 부동산 딜레마. 짬뽕을 막 치고 있는 겁니다. 세금 파티와 이자 파티에. 여기서 결국에 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민들이란 겁니다. 저 같은 서민들. 죽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들이 절대 박수치면 안 됩니다. 왜? 결국에는 어디로 전가됩니까? 무주택자들한테 결국 전가됩니다. 월세 다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매 전세 시장 주춤한 사이에 월세 오름팍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월세만. 여기서 뭘 해야 되죠? 만가이 쳐야 되죠. 월세 세입자들한테 만가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파티와 이자 파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무주택자들에게 망가이 치기 위해서 월세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